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 처음 오신 예, 분이 예. 계셔요. 네, 진정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수혜는 없으세요? 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새로 처음 오신 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네.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인봉수님 이거 음료는 누가? 저기 김나무 면장이요. 하셨네. 박수. 하셨어요. 네, 면장님. 면장, 네, 김나무 면장님. 면장이 현직이에요. 김나무 면장님 오셨어요? 가셨어요. 아까 가셨어요? 가시다고 가셨어요. 내가 밥 먹으러 오신대요. 하여튼 안 계시대를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은 인봉수님. 아이고 인봉승 대학장입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저번에 수박도 한번 갖고 오셨는데. 그래 먼저 번에 그러시고. 네. 그러면 새로 오신 두 분 누가 먼저 하실까요? 머리 희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 저요. 인사하시고. 먼저 안 하셨잖아요. 이리 나오셔서 이름도 좀 쓰시고. 나와서 했더니. 어렵네. 한문으로 쓰셔야 여기 한문으로 쓰셔야 예.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름도 쓰세요.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쓰세요. 손만 닿아야 돼. 손가락만. 그러네. 이게.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갖다가 하는 것이. 라인 세라임에 쉬우게. 너무 지금 보면 갑자기 보니까. 김현호 선생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예, 저는 도성 본동에 사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50년생이고요. 한번 뭐 이야기할 게 별발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나무 면장하고 뭐지? 예? 김나무 면장님하고 형제가 이름도 써야 돼요? 아니 그냥 위에다 쓰셔요. 밑에다 쓰시든 옆에다 쓰시든. 다른 손 안 닿게. 그냥. 이오준. 네. 대전에 사는 이오준입니다. 우리 옛날 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좀 가르친다고 해서 좀 배워보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분이 소개하셨어요? 소개 누가 하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여기 성민호 씨. 아니요, 저 조기룡 씨. 조기룡 씨가. 목소리가 좋으셔요. 자, 두 분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인연을 맺으시면 이제 오래 인연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논어 시간은 이제 앞에 시간이 늦게 끝났는지 그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 동영상을 찍느라고 좀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논어는 뭐 그야말로 이제 단편적으로 한 토막 한 토막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잘 들으시면 그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뭐 여러 단편적인 여러 개를 다 하시기는 어렵고
이제 한 두세 가지, 두세 편, 두세 장이라고 해야 돼? 두세 장 정도밖에 이제 못 나가는데 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잘 못 맞춰요. 열심히 들으시면 거기에 나도 저도 열심히 해서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시간을 잘 못 맞춰 이해를 해주시고 들쭉날쭉으로 해서 뭐 다 50분도 하고 뭐 40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 한문은 그야말로 글자가 바로 한 글자 하나하나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그거하고 연결되어져서 단어들도 많이 알 수가 있고요. 또 문장도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면서 그 뜻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문장 이해하는데도 하여튼 기본으로는 한자 글자를 많이 알아야 기본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도 한자를 괄호 안에다가도 넣고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또 한문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그 한글 전용이라고 해서 그 한글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어휘력 같은 거를 어휘가 한 80% 이상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한자를 알면 그만큼 유리한 점도 많은데 언제부턴가 한글 전용을 해서 한자를 너무 안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은 뭐 자기 글이 가나 히라카라 가나카나로 해서 가나로 해서 했기 때문에 토나 어떤 동사의 뭐 변화 이런 정도로 쓰여지고 전부 한자를 그대로 써서 그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공부를 한 3천자는 2천자는 3천자는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천자도 안 시키는 이런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이런 생활 속에서 한자 필요하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한자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자만 아는 것보다는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유교 문화 중에서 유교를 집대성하신 우리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해서 대성전이라고 하는 대성전을 아시나 모르겠네. 이제 저 창조나 이런 데나 또는 성균관에 공자님을 모신 사당 이름을 대성전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하고 이룰성자 성인이란 성자죠. 대성전. 왜 대성전이냐 하면은 공자를 이제 후세에 추앙하기를 대성지성 문선왕 뭐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야말로 이제 모든 권능을 교육의 권능, 특히 사상 교육의 권능을 말하자면 가지신 그러한 역사에 그래서 대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다 이 자를 써서 집대성한다 이거든. 그 앞에 사상이나 이러한 문화를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는 뜻에서 집대성. 그러니까 성인 중에서 맹자는 공자님을 평하기를 집대성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를 집대성한 분. 그래서 거기서 대성이라는 말을 따오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성스러운 그 대성지성 문성함 해서 대성전의 위패를 써서 이게 모셔. 그러고 이제 춘추로 제사를 향사를 지내죠. 그러한 제사를 지낼 때 그 위패 대성지성 문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대성은, 그래서 그 집대성한 성인의 그 말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가 사실은 이루어진 셈이고요. 우리가 유교만이 아니고 유교와 그 다음에 불교를 우리 생활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유불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유불선 삼교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가르침에 각각 특성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선 보면은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이게 필수품 할 때, 생활 필수품 할 때 이 필수를 쓰는 숫자. 이게 채반수라고 그러는데, 제수를 마련한다 할 때, 제수할 때 숫자, 이 숫자가 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이제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사상, 생각을 담고 가르치는, 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문이나 가르침의 종교적 가르침을 유교라고 하고 또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자가 이루어졌고, 여기는 사람인변의 안일불자, 달라불자라고 그러는데, S자, 달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약자로, 우리가 원화는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에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걸 써서, 우리가 몇 불, 1불에 얼마다, 1달러라고 하는 말도 쓰고, 1불이라고도 쓰죠. 그 불자는 이 달러 불자, 이게 안일 불자예요. 요것은.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일 불자하고 같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글자의 원인 근원도 이게 활궁자인데요. 활궁자인데 활궁에 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파생한 글자가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말하자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인간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초인간 세계다. 무슨 금욕하고 또 삼진치를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고,
삼진치를 초월하는 일, 삼진치 그 어리석음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성을 가비라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는 거죠. 출가를 할 때 그 왕자의 몸으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저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것이죠.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금욕해야 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깨달아서 큰 부처님이 되셨지만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다. 인간이야, 인간 세계. 인간은 뭐 하여튼 동물적인 차원에서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본능적인 것도 우리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본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본능 그 자체를 말하자면 억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벗어나려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세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이렇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인간 세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다 해서 달라 불자를 써서 안일 불자 써서 인간 세계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신선선자인데요. 신선의 세계는 자연주의이고 인간의 어떤 그 속세,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속세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의 세계. 그래서 되게 여기는 산에 사는 사람. 그래서 산 몇 살자가 쓰여진 거다. 자연을 하고 이러한 인간의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의 그 세계를 안고 그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몇 산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불선이 다 인간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의 필수적인 건 뭐야? 우선 인간이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또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신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그래서 부모 유신 뭐 이러한 질서 이것이 필수적인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르침을 이 내용으로 삼는 하나의 가르침이 유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유교를 집대성한 분이 이제 공자가 제자들과의 이야기 한 토막 이것을 후세 제자들이 이제 몇 사람 이제 편집 위원이 있었겠죠. 위원처럼 주도적인 이제 편집 그건 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은 가끔 중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증자의 문인과 함께 또는 유자라고 하는 제자인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논어의 다른
공자의 직접 제자는 자자가 붙은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정자라고 하는 직자라고 하는 논어에 그대로 나오니까 자자를 붙였다는 점에서는 그 세력이 컸고 또 그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다 이것이라. 그다음에 유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는데 그 유자의 제자도 거기에 참여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철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자의 뜻을 펴기 위해서 뜻을 펴면 그 당시는 그냥 종교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정치의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공자님의 뜻을 펼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정치와 그 다음에 교육 두 가지를 하면서 천하를 수레바퀴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해서 철환 천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환 천하. 뭐 그렇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같은 데도 안 와보셨고 중국 중에서도 중국에 이제 몇 군데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천하의 개념이 하늘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중국이 중심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다녔겠지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또 펴고 싶었던 것. 그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서를 편찬하고 또 주역을 지었다 그렇게 전해지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 이 지금 다섯 번째 권 5편의 이름은 공야장인데 공야장이라는 그 제자이면서 직접 사위를 삼았어요. 훌륭해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공야장 편은 제자들과의 또 공자님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공자님의 그 모습 또 언행 이런 문명 문화 이런 것을 위주로 했던 이러한 부분이 바로 공야장입니다. 진도로 말하면 13장까지 했나요? 13장까지 했는데 12장하고 13, 14, 12장은 지난주에 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난 시간을 이어서 한다는 의미로 12장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서론이 흔히들 말하면 왜 서론이 길어 이렇게 하실 텐지 모르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논어를 그동안에 자주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한번 복습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론이 아니고 12장하고 13장을 우선 성독을 하는데 성독하기 전에 한번 해석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말하기를 이건 공자님과 대화도 아니고 또 스승 제자들끼리의 대화도 아니고 그냥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님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이 편집자들이 모아서 이러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스승님을 말씀하는 건데요. 최고의 스승이다. 그래서 하늘천자 요 얘기 하면 생각나시죠? 하늘천자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다. 이런 얘기. 거기다 이제 보통 선생님을 쓰고 있는 선생님으로 말하고 있는 아들 자자를 써서 공부자. 거기다 이제 성이 공이니까 공부자. 그래서 유교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자주의라고 한다. 근데 공부자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 해서 콩푸시아니즘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건 최고의 선생님. 근데 지금의 요즘 학교 문제 때문에 세상 시끄러운데 그 선생님을 알기는 뭘로 아는지.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최고로 사실은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식한테는 최고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일본의 우리한테는 아주 정적이죠. 도조라고 하는 그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집에 와가지고 아주 막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무시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 아버지가 말하자면 수상이니까 일본의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어느 날 가정 방문을 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볼 때 보니까 그날 딱 이제 선생님 보니까 그 아들이 도조가 직접 말하자면 수상이니까 직접 집일을 합니까? 안 하죠. 다 하인들이 하는데 벗은 발 벗고 나서 집안 청소하고 정리도 하고 말이죠.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야. 우리 아버지 안 하시던, 수상으로서 최고 권력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던 그걸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선생님 오신단다. 선생님 오시면 그냥 시켜서 하시지 왜 직접. 그러고 혼을 내주면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되냐?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러고 이제 진짜 그걸 보고서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오시니까 그냥 벗은 발로 나가 뛰어가서 90도 절을 하고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식이 거만하고 안하무인이고 그러한 나쁜 습관을 고쳤다.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런 세상에 없는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더 무서워하는 그 아버지가 더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선생님이구나. 이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때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선생이 그래? 네 선생이 그러더냐? 그러고서 쫓아가서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발하고 이런 폭력이라고 하고
학생들 폭력이라. 아니 사랑해도 못 때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런 게 교육이지 가서 학원보다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 인격적으로 선생님은 학원 선생은 학원 선생인 거고 지식 전달자고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은사가 돼야 돼요. 은사님. 그게 그렇게 해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전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망 없습니다. 인격 교육이 돼야죠. 지식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 공부자. 부자의 그 큰 스승님의 문장은 이제 그 덕성에 표출되어져 나타난 모든 것들을 밖에 나타나는 덕성의 나타남을 말한다. 지금 말하는 문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도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문장이라는 센텐스, 문장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언행과 문화적 어떤 그 가르침, 교화적 그러한 말씀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문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큰 스승님의 문장은 가득이 뭐냐 얻어 들을 수가 있거니와 얻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안 들은 적이 없다가 일상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돼요. 얻어 듣는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부자지 성여 천도 공자님의 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나 천도에 대한 문제 그 더불어였자는 더불어 그야말로 함께 그러니까 성과 함께 천도를 목적어는 그게고 성여 천도고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주절인데 선생님의 성, 본성,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또 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은 불가득이 뭐냐 얻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자주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하셨더라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천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얘기니까 공자가 교육의 대가신데 인류의 스승이신데 그 어려운 문제 자꾸 뭐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었던 이런 것도 말씀을 잘 안 하신 거고 또 했다 하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공이 볼 때는. 자공의 그 기록은. 그러니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얻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과 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학을 고대 유학으로 근본 유학으로 공맹을 들고 그 다음에 한나라 한수한자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시대를 말하자면 거기 이제
그거는 하나의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 풀이하는 풀이, 글자 풀이, 문장 풀이 또는 그 책의 유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훈고학. 그 다음에 송대에 와서 송대 유학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뭐예요? 송대는 성과 명 그리고 성, 이기, 이냐 기냐 하는 그러니까 K유교라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유교의 내용은 이 송대 이후의 말하자면 성리학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K유교라고 하는 얘기. 지금 여기 유교문화연구원도 진흥원도 뿌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전혀 연구를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주에 유행했던 성리학을 위주로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리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교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이 근본 문제를 이제 성명 이기론 이는 뭐고 기는 뭐냐? 성이 이냐? 성은 기냐? 또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신성. 그래서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이름의 본래 이름은 심성이기의 학이에요. 그걸 줄여서 성자하고 입자하고 그래서 심성이기지 학. 이기지 학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본래 이름은 심성이기지학. 어느 시대에 유행했냐면 송대 이후, 육군자 이후에 유행했던 그 사조가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안양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입되어 가지고 근세조선 중기에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학은 성리학이다. 성리학. 근데 원래는 심성과 이기의 문제다. 이기는 이 우주가 이로 되어 있느냐, 기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의 표출이냐, 기의 표출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가 표출된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발이라고 그래요. 발. 필발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발 기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발 기발 설. 이발이냐 기발이냐 그것이 사실은 영남학파하고 이때 기호학파의 갈림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호남은 처음에는 이발 기발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호남하고 영남하고의 그 기대성이라는 고봉 기대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남 유학의 필두라고 하는 누구의 퇴계 이황과의 편지왕래 이런 데에서 이발 기발론이 상당히 말하자면 경론을 해요. 편지로도 지금 같으면 세미나를 했으면 아마
저 정리가 잘 됐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로 오고 갔고 그래서 기발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가 발한 그러니까 이치가 나타나서 세상이 이루어진 거냐? 기가 나타나서 기가 표출되어서 세상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 뭐 요 문제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논어 시간은 이거는 내 성여 천도라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도 진도의 하나라고 봐야 돼요. 복습이지만 그래서 이발 기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간 심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본성에 있어서는 네 가지 인의예지를 네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라고 해요. 네 가지 단서다. 사단. 인, 의, 예, 시. 이거는 인간의 인간 본성의 심성이라고 본 거죠. 사단. 그 다음에 실정이 뭔가요? 실정 일곱 가지 감정을 뭐라고 해요? 의로, 애락, 애오욕. 칠정. 그래서 결국은 사단 칠정론이 근세 유학의 말하자면 핵심 주제였다. 이것이 정치와 또는 학파와 그 학파들이 벼슬 나가서 정계 참여하면서 정치의 파장까지 몰고 간 거예요. 사실은 사색당 더 어떤 면에서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단은 이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인데 원리는 인간으로 말하면 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이성. 그러니까 사단 인의지는 이성의 발로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발 문장을 그대로 한다면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하고 퇴계와 기고본과의 여러 차례 한 7, 8차의 토론을 하고 주고받은 결론이 퇴계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사단은 인의예지는 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발로 해서 말이여있자 해서 거기에 기가 따른다. 그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에 따른다. 이렇게 따라서 이성에 하자는 대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점에서 하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라. 이것이 이제 3번이라면 이건 그냥 3편. 4단은 이게 퇴계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4단은 이성이 반로해서 그 감정이 따르는 것이고, 감정이 그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7점은 말하자면 이성이 아니라 이건 감성이죠. 감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에서 나오는 건 분명하다.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적인 형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형이 사적 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형이 하적인 사물의 그 원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성이 그것을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타고 있는 자가 말을 일리 가든가 저리 가든가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성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성은 거기서 타고 있는 것이다. 말 타듯이 타고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석사 박사 학위를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대개가 K6교의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석박사 과정에서나 다룰 문제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하면 이성과 감성을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곡은 퇴계를 선생님으로 해서 젊었을 때 찾아가고 30몇 살 때 찾아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는 그러고 이제 퇴계의 문인록에도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퇴계가 돌아가신 뒤에도 뭐 말하자면 만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관계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후세 볼 때 이 율곡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을 했어요. 어떤 걸 인정했냐면 바로 이발이 기승지. 사단 7정을, 그러니까 사실상은 7정은 뭐 그 따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은 그러니까 기발이 이승,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발이 기승지, 기수지. 그래서 이 기발이 이승지, 요거네요. 기발이 이승지, 요거를 말하자면 그래서 퇴계는 이발, 기발.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치라고 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조금 수정을 내가 좀 착각했는데, 이성은 겉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퇴율곡이. 그래서 오직 기발이 이승지만이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는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논문은 안 썼지만, 여기서는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현되어 나타났다는 뜻이고, 여기서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이에서 출발했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율곡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냐 표출되어진 것만을 본다면 이건 표출되어진 것은 이가 표출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겉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 인간으로 말하면 희로애락의 감정,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치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율곡이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 퇴계가 이발을 얘기했을 때 발자는 이로부터 출발했다. 이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로 한다면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것도. 이로부터 이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로부터 나왔다. 기가 기로부터 나왔다. 그 부터 나왔다 할 때 한다면 이거는 나는 율곡도 맞고 퇴계도 맞는 말이다. 이 발에 대한 개념을 지금처럼 토론이나 했으면 그런 거 아닌데 이 퇴계 사후에 율곡이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다가 율곡이 이걸 주장하게 되면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기발 이승설을 말하자면 바라는 건 오직 기뿐이다. 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치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은 이제 기와파. 이발도 인정하고 기발도 인정하고 이발소도 가고 기발도 가고 그러면 그 이제 쌍발이죠. 양발, 쌍발 그야말로 두 가지가 다 바라는 것을로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는 학파가 영남학파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둘 다 틀린 게 아니다. 나는 그 언젠가 하면 그렇게 하면 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겉으로 안 나타나서도 이는 있으니까 이는 있다고 본 거니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 나타나. 뭘로 나타나? 기로 나타나. 그러니까 기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 인간의 심성 문제로 좁혀서 말하면 이기로는 이건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세상 이치 세상의 사물이기 때문에 우주론이라고 해요. 이 심성론은 인성론이라고 하죠. 심성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결합해서 이기 심성을 연결해서 조선 근세요. 이것은 중국에서는 이만큼 발전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유학이 앞서갔다,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더 발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발도 맞는데 이발할 때는 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로부터 출발해요. 여기 기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성은 이 기로부터 출발해서 말하자면 그 이치가 보이지 않는 이치가 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타고 있는. 타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서 말 타듯이 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기를 말하자면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이가 그 속에 타고 있다. 그 말하자면 이발 기수지가 되는 거죠. 그럼 기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로부터 출발한 기는
출발해가지고는 그다음 거기에 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가 바란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가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곡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아주 멀리 갔네요. 그래서 이 성여천도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공자시대도 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왜?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이고 또는 인격성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중요하니까 공자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적었고 또 설사 말을 했더라도 그 제자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말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차원이 높으니까. 저도 이제 성여천도에 대한 얘기가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면 불가득이문 뭐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평이에요. 말하자면 공자에 대한 말하자면 제자의 눈에 비친 평이 그렇다. 그래서 불가득이문 가득이문 그 불자는 앞에서 부정문이고 가득이문은 긍정문인데 그 득이문이라고 가득이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득자는 얻을 득자니까 체득하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가능성 들을 수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어서 알아들을 수가 별로 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거와 해석을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종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안 하셔서 문장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시고 늘상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그 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셔서 못 알아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온 것이 종래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수정을 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이건 쉽고 그래서 알아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그랬는데 참 쉬었다 가겠습니다.